안녕하세요. 보나이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눈 밑 지방 제거랑 네. 눈 밑 지방 재배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말 자체에서 차이점이 확 드러나죠. 눈밑지방 제거는 말 그대로 지방을 제거하는 거고, 눈밑지방 재배치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살려서 재배치해준다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떤 수술이 더 좋으냐 했을 때는 지방 제거는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눈밑 눈물꼬랑을 해결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물꼬랑을 해결해주는 지방 재배치가 무조건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하시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제가 하는 방법이 다른 원장님 하는 방법하고 다르지가 않죠. 똑같아요. 결국에는 지방 재배치는 상한 거, 피부로 들어가서 지방 재배치를 하느냐, 결막으로 들어가서 지방 재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지방 재배치만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경결막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일반인들이 결막을 통해서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거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뒤집으면 결막이 노출돼요. 그 결막에 한 5mm에서 6mm 아래, 안검판의 아래에 절개를 가합니다. 절개를 가하면 지방이 노출되고, 그 지방을 타서 쭉 들어가면 뼈가 노출이 되고요. 안압뼈를 타서 안압뼈를 이렇게 좀 더 박리를 하면은 이 아래에 눈물꼬랑이 있는 안윤근을 볼 수 있죠. 그 안윤근을 한 5mm 안전 마진을 두고 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방이 하나 크게 형성이 돼요. 안화 지방을 그쪽 방에 이렇게 재배치해주는 수술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수술은 실밥 제거도 필요한 수술인가요? 우선은 원장님들마다 그건 틀린데, 저는 결막을 봉합하지 않아요. 결막을 봉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력을 프리하게 하고, 봉합하지 않아도 상처 치유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장님들에 따라서 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 정도를 녹는실로 봉합해주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 밑 지방 재배치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결막을 통해서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잔주름이 너무 많거나, 지방 재배치 수술을 열심히 해도 피부에 잔주름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해결되지 않겠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 주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피부에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름이 더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눈이 말려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광대뼈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온 경우도 지방 재배치 수술을 오히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지방 재배치보다는 지방막 리셋 방법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지방 재배치 수술을 좀 피해야 되고요. 눈물꼬랑인데가 너무 심한 경우, 눈물꼬랑인데가 너무 심하면 지방 재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막만 열어서 적극적인 지방 재배치를 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안검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안검과 눈 밑 지방 재배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경걸막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과 차이점은 피부를 건드지 않거든요. 나머지 수술은 다 똑같아요. 나머지 수술은 다 똑같은데, 하안검은 피부를 재배치를 같이 해주는 거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피부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저는 이제 45세를 기준으로 좀 삼습니다. 4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잔주름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하안검 수술로 접근하는 게 유리한 거죠. 저희 병원은 40대 이상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좀 경솔한 답변일 수 있는데,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있으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뭐 흔히 생각하기를 이런 부작용은 교과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 재배치를 할 때 녹는실을 사용해서 지방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 녹는실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그 실 때문에 염증이 된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캣것이라고 고양이 창자로 만든 녹는실이었는데, 그게 염증을 아주 많이 유발해요. 지금 쓰고 있는 모노크릴이라는 실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실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을 아무리 터뜨리면, 지방을 터뜨릴 때 출혈이 있을 수 있죠. 지방 사이에 있는 혈관은 출혈을 아주 심하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지혈을 잘못했을 때 과도한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뉴스 보도된 것처럼 그 출혈이 눈 뒤로 들어가서 호환한 출혈이 생기고, 그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문제는 이 수술을 깔끔하게 잘해야 되는데, 결막으로 들어가서 조금 많이 이렇게 뭐 레이저로 지진다든지, 아니면 뭐 피가 많이 난다고 막 지진다든지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구축이 일어나요.
흉터나 구축. 그러면 눈꺼풀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엔트로피온, 안검 내반증이 심하게 오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는 외양각 교정술이나 이런 걸로 또 해결해주셔야 되고요. 교과서적이나 제가 본 케이스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제 케이스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을 때 함께 하면은 좋을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눈 수술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아서 눈물거랑이 많이 좋아졌는데 눈 위가 처져 있으면 보기 싫겠죠. 쌍꺼풀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어. 애매한 나이야.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야. 근데 여기 잔주름이 좀 생길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그거는 조금 세컨다리 케이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인데 외양각 교정술을 할 수 있습니다. 외양각 교정술을 해서 여기를 쭉 잡아당기면 주름이 펴지겠죠. 근데 그럴 것 같은 사람은 하안검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그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결막으로 하고 외양각 교정술을 한다. 이게 더 파괴적인 수술이거든요. 잔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외양각 교정술을 한다. 이게 더 파괴적인 수술이어서 저는 잔주름이 생길 것 같은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하안검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안검을 해도 잔주름 다 펴지고 외양각 교정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랑 같이 할 수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외양각 교정술을 해야 될 정도 상태라면 저는 하안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밑트임 뒤트임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트임 뒤트임과 눈밑 지방 재배치는 같이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을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안검 쪽에 눈물꼬락이라든지 잔주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주 간단한 수술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눈밑 지방 재배치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